안 된다. 교과서에도 명시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통과가 되면 금융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PF 배우셨죠? 네.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설을 하고, 마지막에 마케팅이라고 나와 있죠? 마케팅은 마지막에 있어도 초기 단계부터 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분양을 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라고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이 좋으면 분양을 할 것이고, 안 좋으면 임대를 두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임대를 줄 때는 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얘를. 이게 정박임차자도 있어요. 정박임차자는 앵커 테넌트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키 테넌트는 뭐냐면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업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양하는 건물이 있죠? 거기에 병원이 들어서면 1층에 당연히 누가 따라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약국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하나 있으면 약국만 대여섯 개 입점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분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은 공간 벌써 몇 개가 큰 거 따라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키 테넌트예요. 쟤네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지난번 말씀하셨지만 영화관도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절대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영화관 있는 건물을 자기들이 분양 대행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낭패 본 업체도 있어요. 사람이 와야 말이죠. 영화 보러 오지도 않는데 그때. 그래서 이 투자라든가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왜 흔히 얘기할 때 그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먹기가 쉬운 줄 아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아도. 그죠? 요즘 왜 유행했던 두쪽 분과 뭔가 그거 있죠? 그거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했잖아요. 그죠? 한 달 매출이 얼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해군 부사관인데 어떻게 그런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를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 맞물린 거예요. 여러 가지가 누적이 돼서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되고 두바이라는 나라가 소개도 많이 되고 두바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어떤 이런 것들이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절묘하게 결합이 되면서 얼핏 보면 거기서 먹는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그 초콜릿이 유명했거든요. 초콜릿이라고. 그런데 그게 좀 더 크게 나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뭐에 막 한번 먹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조금씩 나오는 거죠. 꼭 먹어야 될 맛은 그 정도 가격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보면 유행에 참 민감한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치레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옆집을 무시 못 하는 거예요. 옆집이 백을 매면 나도 백을 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 중개사 시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체면 치레가. 얘가 합격을 하면 나도 합격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거예요. 여기만 유일하게. 아니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옆집이 안 살아서 그래요. 옆집에 만약에 살게 되면 길을 쓰고 합격할걸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총각들이 있으면은 같은 바로 그 주공간에, 같은 동에, 같은 라인에 살고 있으면은 길을 쓰고 할 거야, 아마. 그죠? 벌써 2월 다 갔어요. 3월이에요, 3월. 그럼 3월이 되면 애들이 기다려줄 것 같아요. 금방 3, 4월 가는 거예요. 그러면 5, 6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반팔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7, 8월까지 끌고 갔다가 갑자기 이 길이가 길어지면 시험장 가는 거예요, 이제.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 윤종아 오늘 외갓집 간다고? 생일이라고? 누구 생일인데? 너 생일이라고? 야, 생일이 무슨 그게 너 저기 외아들이야? 형이 있어? 누나 있어? 그럼 너 외아들 아니야? 아들 또 있어? 그래. 그 외아들이 또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또.
그래서 오늘은 일찍 가고 다음 주는 열심히 하죠. 그 열심히 하는 게 3주를 못 가네, 그냥. 한 2주가 한도네, 2주 남고 그냥 가네. 야, 꾸준해야 될 거 아니야, 꾸준히. 최찬혁, 언제부터 나무서 공부한다고? 아니, 뭐 요즘은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나무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부터 나무서 공부할 거야?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 언제부터 나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3월? 쟤부터 저러다가 그 부담돼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3월 달부터 남아서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괜찮아,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사람, 3월. 우리 여사님은 몇 월부터? 3월? 야, 다 3월이야? 자. 아이고, 참. 물어봤을 때, 오늘부터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 항상 우린 지나야 돼. 한국적인 정서는. 그 다음에 위험도 알아야 돼요. 위험도 가끔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서도 위험 배웠죠? 네, 여기도 위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 위험은, 법률적 위험도 있고, 시장 위험도 있고, 예, 비용 위험, 이렇게 크게 교과서에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법률적 위험은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서 유발되는 게 법률적 위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생겼을 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소송 거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어떻게 돼요?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공사가 어떻게 돼요? 돈을 빌려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연이 되면 이자의 부담이 어떻게 돼요? 엄청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 있죠? 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시비 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취지하에서 되는 건데 이것도 변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허가 신청했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고 반려되잖아요. 수정해갖고 오라고 그러면 그게 뭐 한 며칠이면 수정이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게 몇 개월씩 걸린단 말이에요. 수정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지체 이자 비용이 어떻게 돼요? 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수정 하다가 결국은 허가 안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동안에 들어갔던 다 매몰비용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건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해서 예정했던 분양가라, 이게 낮게 편성이 될 때, 이때 발생하는 게 시장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게 선분양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이게 위험이고, 이게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발사업 초기고, 이게 완공이 될 때요. 완공이 될수록 위험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가치는 높아지지만, 개발사업 초기에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선분양을 하면 개발업자가 안게 될 위험을 누구에게? 주택 매수자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게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인플레라든가 또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 가격 보증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자, 개발업자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약정을 맺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50억짜리 건물인데 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은 전체 공사비를 만약에 50억으로 약정을 했죠. 그러면 이 한도 내에서 얘가 완공을 시켜야 돼요.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얘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줄 몰라도 얘네 입장에서는 추가되는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서상에서는 A급 자재 쓰기로 했던 걸 B급이나 C급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가를 예정 내장가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가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분양이 지체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결코 저거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에 해당이 돼. 이것 말고도 위험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해요.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아직 시험에서 여러 번 시험에 나온 건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사업위험 있죠? 여러분들이 투자에서도 사업위험 배웠죠? 네. 투자에서 사업위험을 겪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개발에서의 사업위험은 뭐냐면 기초공사 하다가 매장 문화재가 출토됐을 때 그러면 공사 스톱이고 발굴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 발굴된 유물은 정부가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개발에서의 사업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땅 안 파면 되는 거야. 그렇죠? 땅 밑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왔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개발의 타당성 분석 이어서 하시죠.